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관절과 사회부 손상평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관절과 사회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뛰거나 턴하거나 점프하고 착지하는 이런 과정에서 고관절은 하지와 그 다음에 척추 사이에서 이 힘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이제 고관절 쪽에는 골절과 그 다음에 관절화성 파열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의학적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에는 골절이나 관절화성 파열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한다면 트레이너에게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관절 및 사회부 손상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적 처치보다는 오히려 비수술적 처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너는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과연 어떤 것을 손상평가해야 하는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잡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재활운동 및 트레이닝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금기 동작에 대해서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상평가를 하는 데는 일단 순서가 있습니다. 문진과 시진과 촉진과 스트레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다쳤는지 문진을 해야겠죠. 턴하는 과정에서 다쳤는지 아니면은 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다쳤는지에 대한 그 병력을 청취하고 증상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진입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보행이 어려운 건지, 절룩거리는 건지, 계단 오를 때만 어려운 건지 이에 대한 시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촉진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부위가 아픈지, 과연 사회부가 아픈지, 치골이 아픈지, 둔부가 아픈지에 대한 정확한 촉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상평가의 단계를 보면 과연 트레이너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어떤 구조물인지, 뼈인지, 인대인지, 근육인지에 대한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단은 의사의 역할입니다. 뼈의 골절이라든가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아니고 의사의 몫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너들은 손상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은 통증이나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손상평가를 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고관절의 문제인지 사회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힘줄이나 근육인지 아니면은 활액낭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요 불안정이 먼저 동반되어야 합니다.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작용과 반작용의 간에 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정이 지속되게 되면 관절은 아탈구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아탈구가 있게 되면 결국에는 충돌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돌증후군은 곧 찢어지는 그런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단계에서 손상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과 그 다음에 평가의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학까지 갈 정도면 이미 이 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많은 통증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여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즉 약간의 불안정을 한다거나 약간의 소리가 나나 아탈구가 있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핀 충돌증후군이 있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트레이너들께서도 손상평가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남성 24세로 인라인 롤러 선수입니다. 증상으로는 다리를 벌렸을 때 불안정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힙 플렉션 상태에서 힘을 주어서 발을 밀어낼 때, 고관절을 굽혔다가 지면을 확 차고 밀어내려고 할 때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검사상 힙 어덕터 머슬의 팀줄에서 스프레인이 관찰되었습니다.
자, 피지컬 이정을 보게 되면 FADIR 검사했을 때 찝힘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해부 검사에서는 인구이날 리가먼트 텐더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오소아스 머슬의 텐더니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손상평가를 했고, 그러한 손상평가를 토대로 바로 뇌전근 장요근 강화운동과 힙 익스텐션 자세에서 0도까지의 컨센트릭, 이센트릭 훈련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관절 검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손은 발꿈치뼈를 잡고 다른 한 손은 무릎의 가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릎 가쪽을 몸쪽으로 안쪽으로 밀어서 FADIR 검사를 하고, 지금 이 검사는 토마스 검사가 되겠습니다. 토마스 검사를 해서 찝히는지, 그 다음에 힙을 외회전 검사에서 페이버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이게 FADIR 검사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미는 거. 자, 이때 이제 찝힘 증상이 호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에는 앞쪽에 찝힘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구 순에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해부 검사입니다. 서해부 검사에서는 보시게 되면, 자, 통증 부위를 찾습니다. 자, 어느 부위가 가장 아프세요? 그러면서 통증 부위를 찾는데 인구이날 리가먼트를 잡습니다. 서해 인대를 잡아서 눌렀을 때 통증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의 경우에는 통증의 양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전근에 손상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내전근을 잡아당기면서 안쪽으로 모아보세요 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때 내전근의 힘줄에서 통증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선 검사에서는 보니까 이 비구순과 대퇴골두에서 위 앞쪽에서 이렇게 좁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좁아져 있다는 것은 충돌 증후군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 일상생활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힙 플렉션을 했을 때는 결국에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한 통증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관절 서해부. 우리가 손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관절은 볼앤 소켓 조인트죠. 절구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쏙 하고 대퇴의 머리가 비구 쪽으로 쏙 하고 끼어 들어가 있는 양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스테이블한, 가장 안정적인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관절 탈구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죠.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스테이블하고, 우리가 어깨 GH 조인트 다음으로 관절이 각도가 가장 큰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은 고관절의 주머니와 그 다음에 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적 고정자로서는 근육과 힘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퇴의 머리가 비구에 쏙 하고 끼어 들어가 있는 양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쏙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대퇴의 목과 대퇴의 머리가 이 비구하고 선을 그었을 때 약 15도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정상 범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이 각이 35도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에 비구와 그 다음에 대퇴의 머리 사이에 충돌이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앞뒤의 구조물들에서 느슨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퇴와 대퇴 머리와의 각도가 125도가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게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에도 불안정하게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 대퇴의 머리가 비구 안으로 쏙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라이트 레프트 쪽인데 보시게 되면 얘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레프트 쪽은 헤드가 많이 앞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경우를 아스타빌러 안티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굴이라고 하는 거죠. 대퇴골의 앞쪽으로 빠져나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관절이나 서해부, 골반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퇴에서의 힘이 결국에 허리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골반이 앞쪽으로 경사를 할 수도 있고 뒤쪽으로 경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절에서 느슨해지거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를 대퇴를 가쪽으로 회전했느냐 안쪽으로 회전했느냐에 따라서 이 비구하고 그 다음에 대퇴 머리하고 사이에서 서로 부딪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의학적으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구에 대퇴 머리가 쏙 하고 끼어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약간 제껴서 보는 거고 이게 힘줄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비구순, 즉 관절와순이 감싸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엑스현상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고관절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자, 장골의 높이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의 장골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왼쪽 장골이 더 높고 오른쪽이 낮습니다. 자, 결국에는 장골의 높이가 틀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장골의 높이가 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골반이 오른쪽과 왼쪽 골반이 틀어져 있습니다. 약간 찌그러져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치골이 서로 수직이어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이 결국에는 틀어져 있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반의 틀어짐은 결국에는 대퇴하고 골반하고 허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 부정렬은 척추의 부정렬하고도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척추 측만증이 있잖아요. 척추 측만증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치골의 높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대퇴 골두의 높이가 다르고 장골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척추가 틀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척추 측만증은 곧 골반에서 대퇴에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척추의 측만증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관절 손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관절 손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관절화순 파열입니다. 비구순 파열이라고 하고요. 고관절 통증 환자의 약 55%에서 발생을 하고 20에서 40대의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 원인은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비트는 동작을 했거나 아니면 대퇴골두가 기형이거나 아니면은 대퇴가 전방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비구순이 파열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비구순 파열로 재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는데 과도하게 하프 스쿼트 이상의 깊은 스쿼트를 하게 됐을 때 역시 비구순 파열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증상으로는 서해부 안쪽, 즉 사타구니 쪽이죠. 이쪽에 전방에서 통증을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고관절을 굽혔을 때 통증을 더 많이 발생하고 또한 대퇴 안쪽과 가쪽, 대전자의 근위부 쪽에서 또는 심할 때는 엉덩이까지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을 하거나 비틀림 시에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리는 증상이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나 움찔거림을 더 많이 느끼고 심한 경우에 벼락치는 느낌이다 라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학적 검사에서 비구성 파열을 진단하기란 의사들의 역할이고 트레이너가 이거를 검사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MRI에 이 아스로스코피를 통해서 조형물을 집어넣어서 MRI를 촬영하는 것이 민감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비구순인데요. 비구순의 지금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열된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지금 안테리어 레이브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형물을 넣었을 때는 파열된 부분이 이렇게 약간 크랙이 가 있죠. 파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 사례의 경우에는요, 비구순 파열인데 한쪽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고요, 한쪽은 파열이 됐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킹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선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봤을 때 팔을 잘 보시면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쪽으로 내외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안쪽으로 내외전 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약간 노크드 니가 됐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이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재활 초기의 보행 상태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재활을 한 이후의 보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훨씬 발의 대퇴의 내외전이 훨씬 적어짐을 볼 수가 있죠. 보시겠습니다. 훨씬 더 발의 내외전이 적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구순 손상의 경우에는 보행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구의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 불안정으로 인해서 아탈구가 발생하고, 아탈구가 있게 되면 결국에는 충돌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반복적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요 물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부딪히게 되면 요 비구 대퇴 머리하고 비구 쪽하고 부딪혀서 물혹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서로 부딪히는 각도가 많다는 얘기고, 결국 그 충돌로 인해서 물혹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캠 타입이고, 또 하나는 핀서 타입, 또 하나는 컴바인드 타입이 되겠어요. 믹스드 타입이죠. 즉 비구를 감싸고 비구하고 그 다음에 대퇴의 머리하고 사이에 관절을 이루는데, 이 대퇴의 머리의 목 쪽에서 뼈가 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크게 각을 캤을 때 비구하고 대퇴의 목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를 우리가 캠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핀서 타입인데, 핀서 타입은 비구가 웃자란 거예요. 뼈가 더 자라서 관절이 크게 다리를 벌렸을 때나 오므렸을 때 대퇴의 머리하고 비구하고 부딪히는 경우를 우리가 핀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경우죠. 자, 이처럼 충돌 증후군이 기형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육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운동으로 재활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은 서해부 통증입니다. 서해부 우리가 손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단도 어렵고, 그래서 2014년도에 의사들이 모여서 카타르 도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서해부 손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4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진단을 하자라고 합의를 본 겁니다. 첫 번째는 뇌전근 관련된 통증, 그 다음에 장요근 관련된 통증, 그리고 서해부 관련된 통증, 그리고 치골 관련된 통증으로 4개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뇌전근입니다. 뇌전근에 관련된 통증이냐, 아니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장요근 관련된 통증이냐, 아니면 서해부 관련된 통증이냐, 아니면 치골 관련된 통증이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환자가 나 여기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서해부일 수도, 서해부 관련된 통증일 수도 있지만 장요근 관련된 통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손상평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대전자의 통증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특히나 무릎을 구부릴 때는 고관절이 같이 굽혀지잖아요. 자,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역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관절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바로 고관절이 아니고 가 쪽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이 대전자 쪽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눌렀을 때 압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원인이 너무 많은데 허리가 아파서 또는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보행을 제대로 못하고 절룩 이곳에서 걸었어요. 또는 비만해서 뒤뚱뒤뚱 걸었어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바로 대전자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자 쪽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 물주머니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등근과 중둔근의 힘줄에서의 건증이 발생하면 역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대전자의 가 쪽에서의 염증, 이렇게 염증 또는 이렇게 염증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대전자 쪽을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이 많이 충돌 증후군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시부 쪽의 ITB 신드롬입니다. 우리가 이제 ITB 신드롬 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인데, 이게 프락시말 쪽이냐 디스탈 쪽이냐예요. 프락시말 쪽에서는 우리가 고관절 쪽과 가깝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ITB라고 하는 것은 보면 ASI에서 골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관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죠.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고관절을 구부리고 펴고를 많이 하게 되면 프락시말 쪽에서, 즉 이 대퇴의 대전자 쪽에서 부딪힘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약간의 퇴행성 병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무릎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머의 이 정지부 쪽에 레터럴 에피콘다일에서의 통증을 호소하겠지만, 바로 위쪽에서는 바로 여러분 대전자 쪽에서 ITB와 대전자가 충돌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골병변입니다. 이 치골에는 내전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전근 기시부가 치골에 딱 붙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내전근을 많이 다리를 벌리거나 오므리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치골에서의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치골에서의 염증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뼈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다리를 벌려서 외회전하는 경우죠.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킥을 할 때 다리를 뒤로 쭉 벌려서 바깥으로 돌려서 인사이드 슈팅을 한다거나 이런 동작이 많잖아요. 그런 동작에서 이 내전근의 치골에 병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햄스트링 기시부입니다. 사실 뭐 내전근도 아니고 장요근도 아니고 뭐 사회부도 아니고 치골도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회부 고관절은 아닌데 엉덩이 쪽이에요. 엉덩이 좌골 쪽에 우리가 햄스트링에서의 기시부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딥 런지를 하는 경우죠. 딥 런지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힘줄, 햄스트링에서도 힘줄 모양근과 반막 모양근이 이 기시부 골단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결국에는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다. 고관절이나 사회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둔부 쪽에서 이 햄스트링 기시부 병변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엑스레이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데, 여기 좌골이 여기 약간 뼈가 벌어졌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색깔이 까맣게 약간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햄스트링 기시부 건염 또는 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고관절과 사회부 쪽의 손상에 대해서
병리학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에피데미올로지컬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